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열심히 안 살아도 괜찮다. 좀 철학적인 얘기, 개발자가 왜 열심히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그 졸업생들 단톡방에서 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측이고, 개발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도 돼.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안 했으면 그냥 조용히 있고, 뭐 잘한 사람 이렇게 초치지 말라, 그런 게 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사는 거 자기 인생 스타일인데 뭐 누가 뭐라고 해, 멋있지.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게 되게 위험한 게, 전 약간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있어야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도 선택권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돈이 너무 없으면,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봐. 제주도 같은데 한창 핫할 때 제주도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귀농하고 이렇게 사는 형이 있어. 내가 아는 형 중에. 그래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진짜 잘 사시는 줄 알았어. 근데 제주도가 갑자기 쫄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놨어. 내놓고 지금 그냥 대주 도시로 와서 잠깐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 것 같대. 뭘 할지 좀 더 고민해보겠대. 결국엔 이렇게 되거든. 처음에는 되게 멋진 제주의 삶, 경쟁에 지쳐있는 그런 나를 위한 삶,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지만 실제로 현실의 벽은 그렇게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안 살아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우리 평균 수명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그런 아름다운 복지나 아름다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삶이, 돈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너무 적어져서 남들과 비교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기고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산다 그러면 남에 대한 질투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항상 집중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내 본능이 지금 나를 왜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우울하거나 힘든 경우는 확실히 그 호르몬적인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 내가 가진 사회적 위치가 너무 떨어질 때, 그때도 되게 내가 우울해질 때가 되게 많고, 근데 어떤 때 내 삶의 그 가치가 떨어지고 내 위치가 떨어지냐라고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음식을 선택하고 싶은데도, 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데도 그걸 선택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나의 위치가 주는 것들도 사실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좋은 개발자로 존중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사실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정작 소소하게 사는 개발자들이 뭐 자기 일 똑바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자기 월급이 적다라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같이 동료들로 보고. 그런데 월급 루팡도 진짜 많고, 옆에 개발자가, 그 사람이 그러다가 나가면 그 팀에 있는 다른 개발자가 다 고생을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막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많이 주고, 그리고 돈도 많이 주고 이러면은 좋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근데 웃긴 거는 그 와중에 출산휴가 갔다 왔더니 저보다 낮은 직급의 사원이 저보다 높은 상사가 되어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해서 회사에 그렇게, 사실 출산휴가를 가는 게 회사에 그렇게 이득은 아니잖아요. 그 임금 자체를 나라에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담당자를 뽑기가 힘들잖아.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이런 걸 되게 아름다운 관점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출산휴가를 많이 준다고 해서 사실 뭐 아이를 안 낳을 사람들이 아이를 낳거나 그렇진 않거든. 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을 한다는 게 되게 위험한 건데, 어,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 근데 가질 수 있지만, 채식주의자들 중에 제일 역겨웠던 사람들이, 뭐 밥 잘 먹고 있는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은 동물의 사체를 먹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뭐 괜히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진짜 웃긴 게, 나라에서 그 예산을 좀 많이 끊으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 해체하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돈 벌고 있었던 거지.
불편한 사실들이 있어. 다 돈이라고.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되게 잔인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근데 제가 뭐 해가지고 뭐 떼돈 번 적도 없고, 뭐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폭리를 취한 적도 없고, 뭔가 했을 때 뭐 되게 괜찮아 보이시겠지만 절대 아니고요. 뭐 했을 때 실패한 경험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극복해서 사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자기 합리하고, 우리 엄마가 좀 자기 합리 심하거든. 자기 합리하고 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인간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냥 졸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인생에서 뭔가 갈아 넣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 그러니까 쾌락주의에 너무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인생에서 얻어지는 거는 너무 없고, 그리고 우리 몸이 그런 단순한 쾌락주의에 그렇게 계속 빠져 있게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 몸은 무언가를 내가 그 쾌락과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힘든 무언가를 같이 했을 때 밸런스가 맞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팀노바도 되게 많이 욕을 먹었던 게, 제가 이제 말하는 직설적인 이런 화법을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말을 못 하겠는데, 뭐 결과 너무 좋죠. 결과 많이 좋고,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막 우리의 과정은 어떻고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결과가 좋아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정이 진짜 그지 같았어. 근데 노래를 다 만들었더니 가수가 과정은 별로였는데 다 만드니까 너무너무 좋대, 대중들이. 나는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개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개발자 할 거면 그냥 제대로 그냥 몰입해가지고 확 하는 게 낫고, 실제로 일을 해보면 보통은 한 하루에 그냥 어설프게 10시간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보다요, 내가 그냥 빡 집중 모드로 두세 시간 진짜 깊게 빠져있을 때, 복잡한 거 짰을 때 훨씬 고퀄리티 나오는 경우 많아요. 제가 팀노바 있으면서 되게 영리한 그런 친구들을 은근히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하루에 작업 시간이 뭐 7, 8시간인데 양질로 하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하겠대, 머리가 아파서.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닌데요, 전 12시간도 앉아있을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집중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고, 사실 진짜 하루에 회사에서 빡집중 진짜 한 2시간 하나? 그 정도만 해도 웬만한 일 처리는 다 끝납니다. 양질의 집중력이 있으면. 근데 그 집중력으로 올리려면 이게 평범한 노력으로 안 돼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시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는 게 많을수록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좀 잘 아는 분야일수록 집중력 모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 스위치 온 되는 게 되게 잘 되거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 필요해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하기 힘들죠. 게임할 때 보시면 어떤 특정 상황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과몰입되는 사람들 있죠. 특히나 프로게이머들도 그렇고, 게임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난 몰입돼가지고 집중력에 빡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아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갈아 넣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까지 위험한데, 좀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게, 우리의 현대사회가 평범하게 무난하게 적당히 단순 작업하는 사람들을 오래 살아남기는 힘들고, 기존보다 훨씬 창의적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유토리 세대 교육이 실패했다 2014년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주입식 교육이 가지는 문제점, 그리고 주입식 플러스 알파 유토리 세대의 그 단점인 평등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피보고 있는 곳이긴 하거든요. 왜 일본이 망한 거를 따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되게 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애초에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누나한테 그랬어요. 강남에 코딩 교육, 그때 우리 그 조카들 초딩 때, 제가 코딩 교육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줌마들이 뭐 코딩 교육 뭐지? 뭐 아두이노랑 뭐 있어. 몇 개 있어. 마인크래프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길래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한다고 좋아지지 않을 거니까 그 아줌마들한테 휩쓸려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라 얘기했는데, 우리 누나도 제 얘기 안 듣죠. 원래 가족들이 말 존나 안 들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때 그랬지. 에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알려줘도,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엄청난 전문가가 알려줘도 좋은 결과 내는 전문가, 특히나 거의 최종은 결국에는 프로 개발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프로 개발자 양성한 사람이 알려주는데도 안 들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이의 행복은 결국에는 그 부모가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에 달렸고, 그 이후 성인부터는 그 사람이 가진 사상이나 생각이 인생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언가를 극복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를 좀 어려운 것들 극복해보고 이겨내고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 평등이나 왠지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경쟁보다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들이 학창 시절에 뭐 초중고 학생들이 그 왕따를 하고 괴롭히는 수위가, 인간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다 보니까 굉장히 잔인합니다. 되게 원초적이에요. 야생에서 그 절대 베풀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약자들은 그냥 죽여버리고 말잖아.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많이 보면서 나는 오히려 좀 어린아이들이나 그 10대 애들이 훨씬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패드립 같은 것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애들이 사상을 가지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권력자들이 자기네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지금 정말 그 10대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도 그 10대들의, 잠깐만요,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네, 마오쩌둥은 홍위병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를 했고,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소분홍이라고 하는 이제 10대 단체들.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싸우는 중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10대들이 되게 많죠. 한국 한복 문화를 한푸라고 하면서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10대들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10대들이 그런 세뇌 당했을 때 되게 잔인하거든. 그렇게 엄청난 세뇌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거를 악용했을 때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사회 분위기가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열심히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다들 염증을 느끼고 문제가 생기는데, 정작 예전 세대에 비해서 열심히 했느냐를 본다면 사실 애매하죠. 제가 일을 시켜봐도 그래요.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 근데 그 열심이라는 되게 예전의 마인드 있죠. 그러니까 90년대, 80년대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 요즘은 진짜 기술이 자꾸 튀어요. 그래서 저도 예상 못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갑자기 핫 이슈가 되고 이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되게 많이 위험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수명도 점점 길어지고, 그러면 평생 그냥 패배주의로 살 수밖에 없죠. 같은 회사를 다녀도 나는 소소하게 사는 게 좋다라고 해서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데 나는 적당히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개발자는 애초에 안 맞아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뭐 되게 그럴듯하게 공부하면 잘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폭발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몰입해야 돼, 몰입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런 능력을 키우면 돼. 헬스장 가서 내 몸 근육질로 안 만들어서 다들 못하는 거지. 내가 그걸 고통을 감내하고 운동하면 사실 근육질이 안 될 사람이 어딨어요. 뭐 미스터 올림피아 이런 데 나갈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는 스트레스 자체를 못 견디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괜히 무서운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운동 처음 할 때 근육통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 그래서 사실 되게 이 사상이나 생각들이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안 살아도 되고 그냥 적당히 살고,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런 게 얘기 들었을 때는 1차원적으로 봤을 때 편한데, 장기적으로는 절대 안 편하죠.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더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꼭 망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한테 하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여러분들의 노력을 좀 더 높이고, 또 아까 말한 그 양질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두세 시간 하더라도 그 워밍업 시간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할 때 한 세네 시간은 이게 그 코드 상태 파악하고 뭐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좀 쉬었다가 제대로 빡 집중할 때 한두 시간이거든요. 그때 되게 좋은 코드가 짜져요. 상대적으로. 제가 그냥 흐리멍텅하게 할 때보다는. 그러면서 이런, 이렇게, 인생은 그렇게 좀 몰입이 돼야 되고, 그렇게 단련이 된 사람들한테 기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거는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에 빡 집중하는 그 2, 3년의 시간? 그런 것들이 평생 나에게 엄청나게 큰 복덩이로 굴러온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좀 멘탈이 힘드셔도 저도 매일 꾸준히 해요. 저도 매일 힘든 거 알고 주변에 존나 팽팽 노는 애들 보면 존나 부럽거든. 막 연휴 이번에도 연휴라고 연휴 때 막 엄청 노는 사람 되게 부러웠는데 뭐 어쩌겠어. 어쩌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대신에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많은 어떤 좋은 혜택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개발자로 프라이드도 많이 올라가고 나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스스로 남들이 모르지만 내 스스로 아는 그 무언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뿌듯한 거 개발자로서의 자부심도 되게 커지고 그리고 강사로서의 자부심도 되게 커져서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